여러분 반갑습니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잡다한 정보들을 모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잡학과 이와 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주환입니다. 2주 동안 잘 계셨죠? 지난 방송에서 상당히 좀 기억이 남는 이 젊은 교수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정말 잡다한 정보들을 마음껏 좀 풀어내셨는데, 자, 과연 오늘은 어떤 교수님들이 잡다한 상식을 가지고 잡학 박사 실력을 좀 보여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할 잡학 박사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 올리죠. 멋지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선 한국어와 한국 문화, 우리 콘텐츠의 기반을 다진다. 목포대학교 국어국문 문해창작학부 문해창작 전공의 김준현 교수님을 모십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 이름이 신준현, 오늘은 김준현 교수님 함께 됐습니다. 오늘 이거 여기에 오시는데 네. 좀 어떠한 심정으로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좀 떨리고 네네. 좀 잘해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동시에 또 좀 최대한 딱딱하지 않게 네네. 좀 부드럽게 재밌게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수님들이 보면 딱 나름대로 다 꾸미고 오시거든요. 근데 있는 그대로 문학 청년처럼 네. 평소 스타일이 좀 이러시는 거죠? 예, 평소에 일체 건드리지 않고 예. 그냥 그날 자연이 알아서 만들어주는 대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이제 잡학 박사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멋지게 소개해올리죠. 지금은 소통의 시대. 체계적이고 탄탄한 개혁으로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진출을 이뤄내는 글로벌 인재들의 고향 목포대학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영어 영문학 전공 최재혁 교수님을 모십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가벼워요. 실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 교수님들 이제 기본 딱 오면은 이제 마이를 딱 착용하시고 나름대로 이제 꾸밈을 하고 오시는데 오늘은 가볍게 티셔츠 한 개로 깔끔하게 오셨네요. 제가 사실은 마이를 준비를 했는데 네네. 네, 주변의 반응이 네. 벗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과감히 벗고 지금 앉았습니다. 주변에 이제 같이 오신 분이 없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극구 알리더라고요. 마이 입는 것을. 이게 이제 벗으니까 좀 시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은 문학, 이쪽은 글로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전통, 여기는 세계 여행. 네. 그런 느낌이 네네. 좀 느낌이 드는데. 자, 그럼 이제 김준현 교수님, 지금 이제 목포대학교 국어국문 문해창작학부 이제 문해창작 전공으로 계시는데 네. 학과 소개를 한번 지금 우리 MC님께서 소개를 하실 때도 네. 좀 많이 이제 좀 힘드셨을 텐데 힘들었어요. 예. 상당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학부 이름이나 전공 이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어떤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융복합 추세를 반영한다고 해서 사실은 학부제나 전공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학과끼리 서로 대화하지 않았는데 네네. 요즘에는 학과끼리 최대한 좀 많이 대화하고 그리고 융복학적인 어떤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라라는 네. 차원에서 만들었고요. 올해부터 네. 국어국문 전공과 문해창작 전공으로 나눠졌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국어국문 문해창작학부에 속하게 됩니다. 저도 이게 설명하다 보니까 좀 네. 힘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 이름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좀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길어요. 국어국문 문해창작학부 문해창작 전공의 김준현 교수님. 네. 이거는 이게 저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예? 자, 그리고 우리 교수님 학과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는 이제 어문 계열 학과들이 모인 학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기존에 뭐 영어 이제 그 학부에 속한 학과들을 소개를 드리면 네. 제가 속해 있는 영어 영문학 전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관련된 일어 일문학 전공,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또 연구와 교육을 하는 동아시아 문화 전공 이렇게 예. 세 개의 일종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문학 이런 것들을 좀 다루는 그런 전공들이 모인 학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전공은 영어만 할 줄 안가요? 아닙니다. 이게 이게 사실은 영어를 전공하는 학생이나 교수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네. 영어 잘하겠네요라는 질문을 사실 많이 듣긴 하는데 네네. 사실 저희는 보통 영어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 영문학 전공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회화나 네네. 이런 것들을
뭐 잘하기 위한 학과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뭐 어떤 문학 작품을 네네. 통한 어떤 뭐 좀 인생을 배우고 예, 그리고 영어라는 언어 자체를 좀 구조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좀 예, 학문 분야라고 보시면 그럼 되겠습니다. 의외로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김준현 교수님이 영어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모르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자, 오늘 우리 자팍 박사님들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함께하게 됐는데 오늘의 주제가 상당히 심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콘텐츠 변화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참 그 재밌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우리 그 교수님이 클 때하고 지금과 콘텐츠 변화 어떤 게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예전에는 콘텐츠 개념이 없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냥 작품을 쓰면 작품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전통적인 문예 창작에서는 그냥 소설을 잘 쓰면 독자들이 알아줄 것이다. 작가는 그냥 소설만 잘 쓰면 된다. 시만 잘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네네. 그리고 문예 창작 교육에서도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콘텐츠 개념이 생겨서요. 작품하고 콘텐츠를 좀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작품도 사실 콘텐츠의 일종이긴 한데요. 네네. 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독자들한테 이제 다시 유통시킬 것인가. 그리고 나는 웹소설을 썼지만 내가 만든 웹소설이 웹툰도 될 수 있고 요즘에는 영화 게임도 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감각까지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문예 창작에서 콘텐츠라는 말을 강조를 할 때는 작품에서 얘기를 끝나지 말고 그것이 어떻게 유통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확산되고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라라는 차원에서 콘텐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야, 상당히 심도 있게 제자분들을.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쪽에서도 보면 이게 뭐랄까요? 학과의 교수의 구성을 봐도 이게 콘텐츠가 이렇게 좀 유행하고 많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네네. 사실 전통적인 영어문학에서는 뭐 문학을 전공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줄을 이뤘는데 이제는 이제 문학을 베이스로 한 뭐 디지털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콘텐츠를 함께 이렇게 연구하고 하시는 분들을 교수님으로 또 많이 모시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 쪽도 많이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전통 문학이 좀 네. 어떻게 좀 변하고 있을까? 네. 왜냐면 이제 지금 컨텐츠는 이미 영상으로 많이 바뀌어 있는데 네.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이게 전통 문학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고전 문학 같은 것들을 전통 문학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전통 문학은 사실은 종이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문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종이 문학 시절에는 콘텐츠 개념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가와 출판사, 그 다음에 책 유통자라고 합시다. 유통자 이런 사람들의 그 각자의 영역이 아주 완벽하게 구분이 돼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작가가 기획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출판도 해야 되고요. 네. 홍보도 해야 되고요. 자기가 사실 그 플랫폼에다가 업로드하는 게 그 판매도 되거든요. 판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작만 잘해라. 네네. 작가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다른 물정을 몰라야 된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작가한테 요구되는 그 태도였다면 요즘에는 아무것도 몰라서는 안 된다. 네.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출판사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홍보하는 사람의 마음도 알아야 된다. 이런 게 전통적인 문학에서 지금 21세기 문학이라는 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21세기 문학의 작가들이 갖게 되는 좀 새로운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왜냐면 이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네, 이제 그런 많이 것 같습니다. 태풍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인터넷 같은데 소설을 내가 써버리잖아. 그렇습니다. 우리 엄마도 써버릴 줄 알고 아버지도 쓰고 예전에 이제 말씀드린 출판사를 통해서만 이제 올릴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너무 많은 그 이제 창작물이 나온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또 이제 이거는 뭐 좀 전문적이야 또 좀 질 좋게 좀 갈 수가 있는지.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네네. 뭐 부정적인 얘기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지금 범람이라고 해서 좀 아무나 쓰니까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일 수도 있지만 네. 또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건 그거 자체로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가 간단하게 웹소설 작품을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이게 정제되지 않은 작품이 나가니까 굉장히 나쁜 일인가? 라고만 생각할 건 아니잖아요. 사실 아들로서 굉장히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소설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쓴다 그러면 기뻐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21세기 문학 소통에서 작가하고 독자의 이 그 구별이 깨졌다. 이거를 정말 사실은 대부분은 좋은 현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20세기 문학하는 사람들도 작가하고 독자를 그렇게 구별하지 않는 게 좋다. 작가는 똑똑하고 독자는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실천하지
따라하지를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종이 매체가 그거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니까. 근데 웹 매체는 그거를 뒷받침해줍니다. 왜냐하면 독자가 얘기하면 작가 바로 듣거든요. 예. 악플을 달면 바로 상처받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독자가 하는 말이 워낙 강해졌기 때문에 예. 이제는 뭐 독자가 작가한테 한참 혼을 내다가 아 됐어 내가 쓸래 이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 문예창작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현상으로 긍정성을 많이 갖고 있는 현상으로 지금 또 서구 문학은 좀 이제 어때요? 어떻게 좀 영어권 달라진 게 있나요? 글쎄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네. 그렇게 웹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트렌드는 뭐 세계 어디서나 비슷한 경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일어나고 또 기존에 있던 그런 종이를 기반으로 한 어떤 문학적 어떤 형태에서 예, 웹이나 어떤 그런 것들 기반으로 한 문학으로 가는 거는 예, 어디서나 예,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그 영어 있잖아요. 네. 영어 이제 이걸로 막 구조적으로 이제 보고 이러시니까 요즘 교육은 많이 달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너무 꼬시는데.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영어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가 시작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아이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가장 먼저 제가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영어는 저희 모국어, 한국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언어의 차이를 먼저 이해하는 게 선행되는 게 좀 필요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는 굉장히 그 소리로 봤을 때 굉장히 단조로운 언어라고 볼 수 있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강세 언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강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드미컬한 언어이거든요. 소리를 내서 네네. 얘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면서 영어를 좀 따라하고 많이 듣고 예, 그래야지 이제 좀 실제로 사용되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건데 네. 이제 뭐 요즘에는 또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실제로 원어민들이 하는 어떤 영어의 그런 모습들을 잘 캐치해가지고 예, 그런 것들을 교육에 잘 반영시켜서 예, 그렇게 하는 교육들이 많이 좀 발전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우리 그 교수님도 학교 다닐 때 그 영어 잘하셨어요? 저 중학교 1학년 때 잘했습니다. 헬로, how are you? 잘했습니다. I'm fine. Thank you. And you. 아이 큰일 났는데요 지금. 이게 세 명이 지금 뭔가 좀 통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빼주십시오. 예, 저는 fine, thank you, and you는 아닙니다. 네. 그 전이신가요? 아니 그 후인데. 사실 그 말을 왜 하는지는 제가 알 것 같아요. Fine, thank you, and you는 정말 형식적인 것이지 일상적인 원어민이 건 안 쓰는 아니죠. 영어. 예, 오히려 원어민을 좀 웃기고 싶으면 쓰는 말이죠. 그 말을 안 써요? 원어민들 I'm fine, thank you를 안 써요? 안 쓰는 건 아닌데 뭐 물론 쓰긴 정말 한데. 예, 예. 우리는 이거를 자동으로 나오는 말처럼 배웠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실제 우리 중학교 때도 생각을 해보면 예. 그때 정말 미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하고는 완전 딴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1920년대, 30년대 교과서에서 나왔던 표현이래 가지고 네네. 정말 옛날 말처럼 된 것이 예. 뭐 지금 말하자면 만수무강하셨습니까? 이거를 한국어 교본에다 넣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맞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계속 됐죠. 그래서 이게 네. 예, hello, 뭐 hi, how are you, fine, thank you 이게 네네. 사실 이 원어민들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언어에서 좀 벗어나자라고 해서 네네. 요즘에는 이제 저희 학과에도 이제 새로 코퍼스라는 거를 전공하는 뭐 이영희 교수님이 새로 오시기도 했는데 코퍼스를 통한 영어 교육도 요즘에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코퍼스가 뭐냐면 이제 언어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그것들을 실제로 그 데이터 안에서 네. 그들이 사용하는 실제 살아있는 영어를 뽑아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좀 영어 교육에 접목시키면 훨씬 더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영어를 좀 더 이제 살아있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21세기에 이제 그 문화의 작품에 관련된 컨텐츠들이 이제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 영문학과 국문학 좀 어떻게 좀 바뀔 것 같아요? 먼저 우리 교수님부터. 예, 뭐 제가 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라 네네. 제가 아주 뭐 깊이 있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예전에 배웠을 때 이런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전통적으로 국문학과 영문학을 좀 비교를 한 걸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언어의 차이가 이제 가장 크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국문학 같은 경우는 뭔가 평범함을 조금 더 이렇게 그게 소재가 많이 되고 뭔가 뭐 공동체, 가족
거기서 일어나는 그들의 어떤 갈등, 아. 뭐 좀 그들의 슬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나왔다면 영문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떤 좀 더 즐기고 또 뭐 영웅의 서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있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그런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는지 아니면은 이제 뭐 서로 워낙 요즘에는 많이 소통이 되니까 서로 안 했던 것들이 서로 이렇게 나올지 사실 이런 게 궁금하긴 해요. 예, 예. 어떻게 되는지 좀. 그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영문학과 국문학의 그 비교를 봤을 때 사실은 그게 정말 국문학에서 그게 없었다라기보다는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주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어렸을 때 마징가 제트를 봤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문학이라던가 문화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없었던 것처럼 취급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지식 같은 것들, 우리의 콘텐츠의 어떤 지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렸을 때 본 텔레비전 만화가 오히려 학교에서 배웠던 소설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요? 아니 예. 그 뭐야 그 태권브이 그리고 태권브이, 이제 예. 멸우치 아라치? 마루치 아라치. 마루치 멸우치는 뭐예요? 멸치? 옛날엔 그렇게 많이 그런 했었어요. 거는 이제 다 알잖아요. 이제 그런 그렇죠. 것들이 영향이 있다 소리죠.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그런 것도 다 문화 콘텐츠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옛날에는 소설시가 아니면 문학이 그러네. 아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문화 콘텐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문학적인 요소가 있으면 다 문학으로 봐서요. 저는 아주 이제 그 떳떳하게 유튜브 보고 연구하고 그냥 떳떳하게 게임 연구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다 문학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한국의 정말 문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그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런 것만 배웠는가 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영문학과 국문학에서 연구하는 것들이 좀 비슷해지는 게 연구하는 영역과 연구하지 않는 영역의 구별이 좀 없어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비슷해질 거고. 자 우리 그 교수님 이제 한글의 세계 그 공용화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한글하고 한국어하고 조금 구별을 해야 될 텐데, 네네. 그러니까 한글은 사실은 정말 아주 쉽고 잘 만들어진 문자이기 때문에 아마 수출이 될 것 같고요. 약간 결국은 이제 궁금한 건 한국어일 텐데,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뭐 영어 배우고 독일어 배웠을 때, 저는 제2외국어 독일어 배운 세대입니다. 근데 독일어는 제가 스스로 공부할 생각이 없었지만 영어는 제가 스스로 공부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되어 있는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팝송이라든가 영화.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는 독일어를 공부하라고 그랬지만 일본어를 자꾸 틈틈이 배웠어요. 왜냐하면 일본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한국어가 굉장히 좀 국제적인 국가가 되면서 한국어 자체의 수요도 있지만요.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콘텐츠의 수요가 지금 강해진다는 건 누구나 잘 알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한국어의 위상은 굉장히 넓어질 거라고,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위상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언어를 배우는 에너지는 크게 두 개라고 봐요. 생활하기 위해서가 일단 제일 강하지만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사실 그 만만치 않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어의 세계 공용화라고 했을 때 세계 공용화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어가 세계화될 전망을 아주 저는 밝다고 봅니다. 거기서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이제 뭐 공용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이제 일상생활로서의 어떤 언어, 그 다음에 이제 문화를 즐기기 위한 언어, 거기에 하나를 추가하자면 사실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영어라는 언어를 생각해 보면 사실 세계 공용어라는 어떤 얘기를 할 때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어쩔 수 없이 세계 공용어는 영어인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가 지금의 어떤 공용어의 지위를 이루게 된 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영국의 힘입니다. 그래서 소위 알고 있는 유럽 강대국들이 식민지 개척, 이게 뭐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때 우리 영국의 별칭이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이 정말 세계 각지로 식민지를 넓혀가면서 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사실상 작은 섬에서 말해지던 그 언어에 불과했던 것이 전 세계로 어떻게 퍼지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말씀하신 미국의 등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의 강력한 그런 힘이 결국에는 그들이 사용하는 영어라는 언어가 지금의 어떤 지위를 이루게 됐다라는 거고요. 한 가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에 추가하자면 이제 정보의 어떤 습득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온라인상에서 생산되고 있는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물론 영어로만 생산되지는 않지만 영어로 생산되는 그런 정보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면 결국에는 그 영어를 번역해서 한국어로 뭐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네. 영어 자체를 잘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흡수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영어의 공용어 그리고 영어의 학습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 교수님께서 네. 제가 이제 시장 쪽에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콘텐츠 홍보 속에 살고 있잖아요. 네. 1년에 하루에 세계적으로 올라오는 영상을 보게 되면 그걸 다 보려면 80년이 걸립니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데 이 가운데 살아남으려면 네.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콘텐츠가 지금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 옛날에 저는 제 선생님들한테 약간 속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좋은 작품만 쓰면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무언가를 남들한테 알리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유통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가로 성장하되 네. 전통적인 의미의 좁은 작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내 작품과 관련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고 네. 모든 것을 설계하고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작가는 이제는 운영자기도 하거든요. 자기 작품에. 그래서 그런 작가가 되어라. 이게 사실 제가 학생들한테 좀 자주 강조하고 싶은 말입니다. 박사도 좋지만 박학다식한 박사가 되라. 그렇죠. 예. 이 잡학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콘텐츠의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넘쳐나는 콘텐츠 속에서 어떻게 좋은 콘텐츠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를 제가 항상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래도 유튜브라는 어떤 플랫폼이 콘텐츠가 가장 많이 생성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유튜브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저는 예전만 생각해도 뭐 콘텐츠,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콘텐츠들이 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뭐 퀄리티가 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뭐 사실적인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고 뭐 이렇게 생각되다가도 요즘에 나오는 콘텐츠를 보면 굉장히 수준 높은 정말 정보가 팩트에 기반한 네네. 굉장히 수준 높은 강연이라든가 콘텐츠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콘텐츠들을 잘 선별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공부도 되고 많은 지식도 얻게 되고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그 두 교수님께서 정말 지금 두 분 이야기하신 게 시간이 50분이 지났어요. 아, 예. 믿기지 않습니다, 저도. 예, 15분 지난 줄 알았는데. 예? 15분 지난 줄 알았는데. 알겠어요. 자, 우리 그 두 교수님의 잡학다식한 내용들을 이제 들어보면서 실은 저희가 우리 그 교수님들의 주제를 가지고 미리 톡을 좀 받았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톡이 과연 우리 그 김주호 교수님의 학과에서 이걸 배웠을 때 취직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국어국문학과하고 문예창작학과는 한 10년 전만 해도 네. 굽는 과, 그러니까 국문과의 별명이 굽는 과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취업이 정말 좀 어려운 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한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예창작 전공을 예로 들면요. 크게 두 가지의 굉장히 좋은 어떤 호재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한국어와 한국어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화입니다. 네. 그래서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 수요가 많아지면 시장이 생기고요. 산업이 생기기 때문에 한국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루트에서 사실은 굉장히 인력 수요가 급증했고 사람을 못 뽑아서 날린 분야들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웹툰 번역이라든가 네. 웹소설을 웹툰으로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흐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 매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웹 매체에서 콘텐츠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기 그죠.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기존과는 별도의 인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창작을 하는 사람과 유통을 하는 사람의 그 경계가 지금 많이 깨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창작을 하면서 다시 본인이 유통의 그 산업을 종사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져서 사실은 우리 문예 창작은
옛날에는 정말 시인이 되거나 소설가가 되거나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시나 소설뿐만이 아니라 넓어진 어떤 창작 콘텐츠 전반의 산업의 이곳저곳에 골고루 들어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방이 포진해 있고 모든 일의 시작이네요. 어떻게 네. 본다면. 어, 왜냐면 문의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창작이 돼야 네. 뭐 기획력도 좋아지는 거고 네. 번뜩이는 아이디어 떠오르는 거고. 맞습니다. 네. 이제 기획 자체를 요즘에는 창작의 개념으로 보기 네네네. 때문에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그 교수님 또 이제 그 글이 올라온 것 중에 상대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어 회화가 빨리 느는 법을 좀 알려달라. 네. 회화 앱들이 막 쏟아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네네. 빨리 느는 법과 그리고 이제 회화 앱이 효과가 있는지 한번. 네. 맞습니다. 요즘에 뭐 핸드폰으로도 많이 영어 학습도 하고 뭐 네네. 앱도 정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외국어를 우리가 학습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언어라는 거는 사실 늘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우리가 늘 물을 마시고 공기를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사실 언어를 잘 하려면 매일매일 그 언어에 노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앱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앱을 통해서든 아니면 내가 뭐 영어로 된 어떤 뭐 라디오를 듣던 네. 아니면 뭐 책을 보던 뭐 혼자서 뭐 말을 연습을 하던 매일매일 조금씩 그 언어에 노출되는 것이 가장 좋은 영어 공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네. 제가 강의 중에도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가끔 해요. 네. 뭐 다른 거 시험 공부하듯이 주말에 몰아서 3-4시간 영어 공부를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차라리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네. 매일매일 영어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 가장 영어를 빨리 늘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예, 그렇게 좀. 그럼 영어가 좀 빨리 늘으면 뭐 이민이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이민을 가도 한인타운 가면 안 늘겠죠. 예. 예, 근데 뭐 예, 그것도 예, 뭐 네. 여건이 된다면 네네. 예, 가면 좋겠죠. 미국 드라마가 최고입니다. 미국 드라마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네. 그런 경험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저는 미국 드라마와 이제 팝송 가수들이 이제 제 영어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분의 오늘 교수님 모시고 제가 이제 자파딱 시간 그런 대화 내용을 많이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 교수님 저희만 좀 함께 해보시는데 좀 어떠셨어요? 네,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네네. 아마 MC님께서도 느끼셨을 텐데 어문계열 교수님 둘을 모셔놓으니까 말이 안 끊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얘기 좀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의 뭐 이제 중간에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참 편한 방송을 했다.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번도 우리 교수님 네. 저 오늘 함께 해보는데 좀 어려움은 없었어요? 예, 저는 사실은 뭐 어떤 전 소원을 약간 푼 기분이에요. 아. 예, 저도 이렇게 뭔가를 컨텐츠를 좀 제작하고 뭔가 나와서 카메라 앞에서 뭔가 좀 말을 좀 풀고 네네. 예,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재미있는 흥미로운 주제들을 가지고 네네. 예, 함께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정말 넘쳐나는 콘텐츠 홍수 속에서 과연 이제 우리의 문학과 그리고 이제 영어가 또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고민해보고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좀 바쁜 시간에도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해주신 두 분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하지만 알면 더 좋은 잡학과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